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내 몸속의 작은 괴물들, 옛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아픔을 상상했을까? 라는 주제로 말이죠. 12세기와 16세기 일본의 그림 두루마리를 통해 질병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 사람들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고통과 보이지 않는 적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16세기 일본의 한 의사는 아주 독창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통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1568년에 쓰인 하리키키가키라는 책은 일본 규슈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의학서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하라노무시, 즉 뱃속의 벌레로 설명하는데요. 침술과 약초 처방을 다루면서 각 질병을 일으키는 63종의 벌레들을 놀랍도록 다채롭고 기발한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하라노무시는 단순히 배앓이의 원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 바로 기쿠리코시 역시 코시츠리무시라는 벌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배를 단순히 해부학적 기관이 아닌 인체 안정성의 상징적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코시츠리무시는 갈고리, 톱니다 바퀴 같은 기계적 형태로 그려져 움직임을 제한하는 통증을 시각화했고 약점으로는 특정 약초나 침술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정신 상태의 변화조차 벌레의 활동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세이추는 사람의 말에 대답하는 목소리를 내는 벌레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나 행동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말 기발하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형체를 부여하는 행위로 인해서 모호했던 고통은 다루기 쉬워졌고 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증이란 적에게 코시츠리무시라는 구체적인 시각적인 형체를 부여하고 결국 작은 병에 가두어 퇴치함으로써 정복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모든 질병 그림이 이렇게 귀여웠던 것은 아닙니다. 16세기보다 약 400년 앞선 12세기에도 질병을 그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그림들은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닌 몸 밖으로 드러나는 다름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집중했습니다. 12세기의 야마이노 소시, 즉 병초지는 다양한 신체적 질병이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핵심은 병의 증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롱과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야마이노 소시는 신체적 다름에 대한 상반된 사회적 반응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낙인과 조롱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공감과 보살핌의 손길 또한 존재했죠. 같은 질병 그림이지만 하나는 개인의 고통을 내면화된 캐릭터로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상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세기 하리키키가키의 벌레는 내면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의인화된 적을 표현하며 치료적이고 개인적인 맥락에서 기발하고 귀여운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12세기 야마이노 소시의 사람들은 외면의 다름에 주목하고 관찰된 인간의 모습을 현실적이고 진지한 감성으로 사회적, 관계적인 맥락에서 담아냈습니다.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두 그림 모두 보이지 않거나 다른 것을 보이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뱃속의 벌레라는 개념은 의학서 밖으로 나와 일본인의 언어와 감정 표현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라가 감정과 정신의 중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뱃속 벌레의 움직임이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기분이나 성격을 나타낸다고 믿었던 흔적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일본어에는 하라노무시에서 유래한 흥미로운 관용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라노무시가 오사마라 나이는 직역하면 뱃속의 벌레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무시노 이도코로가 와루이는 벌레가 있는 곳이 나쁘다는 직역처럼 기분이 좋지 않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라노무시는 오늘날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 캐릭터로 재탄생했습니다. 고통을 시각화하려던 16세기의 기발한 상상력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인들에게 카와이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담아낸 엄격한 기록에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귀여운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시각화는 오랫동안 일본 문화 속에서 신체의 지도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통의 형태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리키키가키는 그 놀라운 상상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